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극은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센터 소장님은 업무 보고를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수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3객과 과장님과 12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군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계자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조종구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조강열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박동은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김진호 내수면 담당입니다. 김정현 농기계 담당입니다. 권은경 작물환경 담당입니다. 최봉희 원예 담당입니다. 김수영 과수 특작 담당입니다. 김병진 통일농업 담당입니다. 이병구 유통정책 담당입니다. 이정 농식품 가공 담당입니다. 김병애 축산 담당입니다. 정윤섭 동물 방역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황, 2020년 농업의 목표와 방향,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황, 6쪽 역점 추진 업무, 7쪽 2020년 농정의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농촌 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 10억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 기반 및 새로운 소득 장목 발굴에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활력화 사업에 귀농귀촌 상담원 등 12개 사업 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에 6천만 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10호에 5천만 원, 어울림마당 개최 1천만 원, 상해 치료 및 편의 지원에 2,100만 원, 근로자 입출국 지원에 2,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및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 인력 확보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으로 6개 단체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문지 보급과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후계 농업 경연인 육성입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 농업 생산 지원 시설 지원, 사회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 단위 농촌 관광 시스템 구축으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농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두 번째, 농촌 체험마을 리더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으로 체험 지도사 역량 강화 교육, 마을 해설과 양성 교육비 지원. 세 번째, 농촌 체험관광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유, 초, 중, 고생 동반교사 학부모 체험학습비를 1인당 5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 체험 휴양마을 7개소에 체험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여섯 번째, 농촌 축제 지원으로 남면 두무 산천마을에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8개소에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재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 체험관광 홍보 지원과 아홉 번째,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으로 사단법인 양국 농촌체험관광협의회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체험마을 홍보물 및 팜플렛 제작과 온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찾아오는 농촌관광 체류형 농촌관광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평화지역 농어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 민박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개선으로 농촌 민박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 시설 지원 사업으로 영세 다문화 5가구의 농업 생산시설 및 기반, 소형 농기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농촌 수질 환경 오염 방지로 건강한 생태 환경,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5개소의 자연 발효형 친환경 화장실을 보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입니다.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컨설팅 교육 및 안전장비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양광자 및 문화활동, 농업인 아동학습 지도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영농정착을 위하여 양구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및 부부 합산 농해소득 4,800만 원 미만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총각 결혼 지원입니다. 만 50세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에게 국제 결혼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입니다. 가정 형편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모국 방문 기회가 없는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모국 방문 기회를 부여 생활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양구군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열악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업갈개, 차양모자, 작업용 앞치마, 무릎보호대,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작업 능률 향상 및 피로 경감을 위하여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토 정중앙 힐링푸드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향토 음식 중 지역을 대표할 힐링푸드로 육성될 품목 및 메뉴를 찾아내 관내 음식점 5개소에 음식 재료비, 메뉴판 제작비, 식기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쪽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용 면세유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 공급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당 5,000원 이상 165만원까지 리터당 100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에게 경운, 모신기, 벼베기 등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비용 헥타당 91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쪽,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으로 뱀장어 9,000마리, 쏘가리 5만 3천마리, 동작에 7만 5천마리, 대농갱이 8만 마리 등 총 4종 21만 7천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입니다. 댐, 호수 등에서 어업인, 낚시객 등에 의해 포획된 베스, 부르기를 키로당 5,000원에 수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54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입니다. 댐, 호수 및 강, 하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톤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54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내수면 어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갈수기 조업구역 상실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톤당 1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8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면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21년 강마을 재생사업 해양수산부 공모 및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쪽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륙 수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수질, 온수, 전력 집중관리 및 수시 가동 점검으로 어류 폐사 방지를 위하여 관내 양식장의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 지원입니다. 양식장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어업신고를 득한 관내 양식장에 액화산소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전어로 활동 기능성 구명복 지원 사업으로 나홀로 조업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기능성 구명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으로 출어 경비 중 만원 비중을 차지하는 유리비를 1톤 미만의 소형 FRP 어선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어선 건조 및 선회기 지원 사업으로 선령 7년 이상으로 노후어선 척당 500만원, 선회기 마력당 15만원으로 최대 80마력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쪽 여섯 번째, 부선식 어구 작업장 설치로 어선 계류 및 어구 작업장 노후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소장님. 저기 설명 도중에 지금 의원님들이 이 업무 보고 내용을 다 지금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각 항목물마다 다 설명을 안 하셔도 내용을 아시니까 중요한 사업만 몇 가지씩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세세하게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중요한 사업만 그 한 몇 가지씩만 보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연찬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다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 사업이나 기존 뭐 중점 사항에 대해서만 예.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면 분소 신축입니다. 동면 임당리 573번지 일대에 농기계 보관창고, 부품실, 관리실 등 일동 594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해안분소 시험장 조성입니다. 해안분소 내에 농기계 운전교육장을 신설하여 귀농인,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산분소 세차장 증축입니다. 방산분소 내 폐수처리시설, 세차 공간을 증축하여 농기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업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계량제 공급지원입니다.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계량제 규산 석회 폐화석 870톤을 양극과 남면에 공급하고 공동 살포단을 구성하여 전 필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여덟 번째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 시설 개선입니다. 동면 후곡리에 위치한 유기질 비료 공장의 발효 시설 지붕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악취 저감 시설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27쪽 12번째 농업인 교육관 신축입니다. 농업인 평생 교육 및 품목별 전문 기술 습득과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등을 남면 청리 1110-7번지 농업기술센터 기편에 교육관을 신축하여 농업인 평생 학습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에게 일농가 인증 촉진비를 80%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연작장애 해소 시설 하우스 토양 소독 시범 사업입니다. 작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 및 건전한 토양 유지를 위하여 토양 소독제, 토양 굴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2의 아시아 아스파라거스 포럼 개최입니다. 아시아 아스파라거스 산업 발전과 우리나라 아스파라거스 주산지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행사를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당초 5월 1, 2일 일정에서 하반기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사정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개최 시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상이변에 대응한 안전영농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상기후 대비 환경조절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상고온에 의한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장애 예방을 위한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 자동개폐기, 차광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양구사과 향토사업 육성사업입니다. 4년차 사업으로 사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 체험, 홍보관 운영,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화, 지식재산권 등록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과 축제입니다. 양구사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축제를 10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여덟 번째,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사과, 배, 화상병 방제 약제를 2회에 거쳐서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퇴비 수입 원자재 국산화 재배 시범입니다. 유기질비료 원료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마자를 재배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소득 분석 후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돌발 해충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정밀 예찬을 통하여 신속한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조례 제정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 지원입니다. 2019년 청정양구 조기햅쌀 수매 농가 중 2020년도에도 조기햅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출하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아홉 번째, 씨감자 체종포 선별장비 지원입니다. 씨감자 체종포 단지 및 농가에 선별 집화장, 선별기, 수확기, 환풍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 지원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 농업인에게 가공용 감자와 보급종 감자의 가격 차액 키로당 17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 14번째, 펀치볼 통일농업 시험장 운영입니다. 펀치볼 통일농업 시험장 예산은 1억 400만 원으로 포장관리, 조직배양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씨감자, 종자 배양을 통하여 기본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품종 등록된 곰치, 봄향을 증식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40쪽 유통축산과 소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내 브랜드쌀 특판전 소비 촉진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농식품 유통 기반 구축 및 수출 촉진입니다. 첫 번째, 도지사 품질 보증제 지원 사업입니다. 도지사 품질 인증 사용 승인 농가 사업체에 포장재 개선과 제작을 하고 홍보 마케팅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군납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 법인의 포장재 안전성 검사비, 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42쪽 네 번째,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집화장에 집화된 농산물을 샘플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한 잔류 농약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농특산물 생산 안정화 및 홍보입니다. 첫 번째, 양국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입니다. 오이, 고추, 수박 등 11개 품목이 전국 공영 도매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일 이상 양국은 고시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의 50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입니다. 양구산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시 운송비를 연간 출하 실적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농식품 산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공정 표준화 및 가공제품 개발, 가공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생산라인 개선 및 가공장비 보안, 가공교육 위탁, 가공제품 마케팅 및 포장재 등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 사업입니다. 양국은 농특산물 고부가 가공산업, 육성사업, 펀치볼 시래기 무 복합 가공시설 구축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곰치농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곰치 재배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 및 곰치 축제용 곰치 계약 재배 등을 지원하여 축제용 곰치 수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7번째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도축장 출하 운송비를 두당 54,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정입니다. 첫 번째, 양구 벌꿀 명품화 사업입니다. 방산면 현리 187-3번지 내에 양구 벌꿀 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밀원수 조성 협력 사업입니다. 민북지역 구기림 사업소와 협력하여 헛개나무 등을 식재하여 꿀벌 소득을 위한 밀원수를 조성하겠습니다. 51쪽 6번째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애경사, 여행 등 가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전문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퇴비, 액비, 에너지 등 자원화하여 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보급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을 공급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사 퇴비 부속도 향상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부속도 교반 장비 포크레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세 번째, 결함 저온 수송 차량 지원입니다. 냉장 차량 미보유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로 일일 처리량 3,000에서 16,000개를 수송하는 판매업소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가축 방역 및 동물 보호입니다. 첫 번째,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조기 근절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 및 취약 지역에 대해 축협 공동방재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동방재단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쪽 8번째, 돼지 아프리카 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식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전염병 연중 상시 발생에 따른 초소 운영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15번째, 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까마귀, 까치, 비둘기 등의 조류 퇴치기 지원을 통한
질병 전파 차단 및 위생적인 사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해 조수 조류 퇴치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18번째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등 입양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한 고양이 개체수 유지로 생태계 안정 및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유실 유기동물 부조 보호 관리 지원입니다. 유실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물 생명 보호 및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 환경 개선을 위해 치료비, 사료비, 처리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정책과장님, 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해당 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없는데 돼지 열병에 대해서 잠깐 뭐 근래 상황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서 의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축산과장 조정우입니다. 의원님들께 지금 배부해드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사항 대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돼지 농장에서 14건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작년도 10월 9일까지 발생된 수치입니다. 파주의 3개 군에서 발생됐고요. 야생 멧돼지 양성 반응은 총 199건이 어제까지 발생됐습니다. 강원도에서 화천이 64건, 철원이 21건, 그 외 파주하고 연천에서 발생됐습니다. 저희 양구군에서는 위농가의 만 50두를 2개 농장에서 사육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화천군에서 우리 경계 지역인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와 또 상천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군에서는 화천 경계 지역 멧돼지 집중 포획에 이제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하게 될 거고요. 월명리하고 상무령리 도로 및 강변에 계속해서 저희가 축협 공동 방제단을 동원하고 저희 행정 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지금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통선 내 도로 등 소독을 또 병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 8개 초소에 출입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대인 소독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에 멧돼지 ASF가 발생될 시에는 돼지농장 중심으로 해갖고 방역대를 형성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차단 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규청 활력화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지금 한 10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된 사업들이 한 12개 사업 정도 거의 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어떤 집행이나 이런 데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특히나 이게 귀촌 정착 지원 25교소에 5억 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매뉴얼이 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국도비 중심의 융자 사업으로 이제 귀농귀촌 사업이
이제 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9명을 선정을 해서 도로 이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들은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 오늘까지 이제 어떤 사업별로 이제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별로 약간 다른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귀농인 현장 실습, 후견인 멘토링, 그다음에 뭐 정착 지원이나 홈스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기존에 와 계신 분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도시에 살면서 오시는 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좀 예산적으로 좀 큰 부분이 이제 귀농기촌 10번째 이제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농업 시설물, 농업용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이제 기존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보조 사업으로 좀 진행하려고 계획을 다 잡고 지금 이제 공고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참 딱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귀농 정책을 쓰는 이유가 만주나 연해주처럼 유농지가 많아서 농사질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게 됩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자, 인구 늘리기 정책한테 귀농이라고 하면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홍천이 귀농인이 많이 생겼죠. 거기 귀농 지원 센터가 있어서 매년 이제 일부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그 판단을 프로그램을 잘 하셔야 통해서. 되는 게, 이거를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귀농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유농지를 적정하게 운영하자라는 취지의 귀농 정책이 아니고, 인구 늘리기 정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거를 분업을 해야 돼요. 귀농인이 있고, 자, 전문 귀농인이 있어요. 사과 이런 것 때문에. 여가형 귀농인이 있습니다. 홍천이 거의 여가형 귀농인이에요. 고속도로 옆이니까 서울서 주민도 옮겨놓고 전답 한 300평 갖다 놓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가형 귀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메인을 하려면 주무과가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 돼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지원부서, 인허가, 개발행위, 건축물 뭐 이런 거는 인허가 부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걸 하니까 이게 농업센터, 기술센터 이게 이 막당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농지가 많아서 휴농지를 좀 경작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가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지금 휴견인 멘토링 1,200만 원 20명 그러면 한 명당 60만 원을 준다는데 여기 지금 후견인 멘토링 이렇게 써놨지만 본의원 이게 보면 알선하면 후견 농업하는 사람 알선하면 60만 원 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정책이 이게 참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센터에다 갖다 맡길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 같은 게 25개에서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을 25명을 줘야 되고 시설하우스 7,500을 15명한테 500만 원씩 나눠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은 써야 되지. 어떤 매뉴얼은 정확치 않지. 이게 불협이 생길 리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도대체 이 정책이 도대체 이게 왜 센터에 가서 이 많은 돈을 가서 있는지 그다음에 다 신규 사업이라서 여지껏 해온 예의가 없어요. 예시를 우리 의원이 볼 수가 없다고. 그죠? 지금 올해 과장님이 이걸 갖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 이게 예시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막약하단 말이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2천만 원을 주는데 몇 평 이상을 해서 2천만 원을 주는지 귀촌 정착을 하는데 500평 갖고 정착해도 2천만 원인지 2만 평 갖고 정착해도 200만 원인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지. 아무것도. 저희가 이 사업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귀농인 후견인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귀농이라는 게 갑자기 그냥 와서 바로 시작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멘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귀농 희망자한테도 일부 자금을 좀,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기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자금을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농기촌 이제 희망자한테는
40만 원을 월 지급을 해주고 저희가 또 그 선도농가 우리가 좀 배움을 가르쳐주는 농가한테는 20만 원을 주는 기준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이런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귀농을 또 결정을 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좀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안을 좀 잡았습니다. 2019년도 귀농인이 지금 저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저희가 귀농 정책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에 있는 극소수 인원만 지금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인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라는 게 사실 저희 지원 정책하고 이제 100%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사업에 대한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 한 60명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귀농인 협의회 모이시는 분들이 네. 그게 여지껏 했던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게 작년도에 온 게 아니고 그분들 귀농하신 분들 중에 일부 얘기는 그 귀농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 16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리스트가 지금 작성을 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본 의원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160명인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데이터가 파악돼서? 나오면 예. 자, 예. 그러면 전년도 대비 거의 1000%의 예산이 증액됐다 그러면 과장 저기 오늘 연말에 가서 한 200명, 500명 올 수 있습니까 이걸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답하실래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귀농을 이제 인구 증가 시책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전적으로 비례해서 금전 투자하는 비용에 비례해서 귀농을 바로 이제 적용을 하면 그 부분은 좀 뭔가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말 들어봐요. 이 예산이 마치 귀농인을 매점매석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농 정책은 주된 거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갑이 아니고 그죠? 내 얘기는 그란 말이야. 이건 의리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갑으로 하려면 인구 늘리기 정책을 주된 데서 메인으로 잡고 그 사람들이 귀농 정책을 함에 있어서 요건 센터에 가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정한가 알아보고 주고 그다음에 여가형이면 조그만 산 하나 사서 밭 하나 사서 여기 와 살고 싶습니다. 주말에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채소도 받고 그러면 이건 인허가 부서에 가서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어떻게 특정되게 배분돼야 되는데 이게 마침 무슨 귀농인들 농사지고 바깥에서 진짜 내가 하는 얘기 그예요.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은 구분하자 이게 전문 농업 귀농인으로 사과밭 10,000평, 20,000평씩 하고 이런 사람들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귀농인 그러면 그냥 다 양보해서 농사 지면 이걸 받는 것처럼 하는데 2,000만 원씩 25개소를 준다라는 거 25명을 준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죠? 개소라는 거는 한 사람이 2개를 못 받으니까. 자, 그런데 500평 갖고도 2,000만 원 주고 2만 평이라도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건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본의원이 하는 걱정을 우리 정책과장님이 집행부라도 어딜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농업에 대한 것만 귀농인데 전문 농업인 이런 건 우리가 좀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농인들이 와서 조금씩 하는 거는 그건 뭐 이 여러 가지의 귀농이 우리가 귀농인이라는 사람 각자의 습성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주 돈 많이 벌어 먹고 살만 하는데 양구가 귀농해야지. 요건 이제 1% 정도 될 거야. 10명 중에 하나. 공기 좋으니까 이제 좀 자기 하려고. 기후나 이런 게 바뀌어서 이제 양구로 올라가야지. 대구에 있는 사과밭. 뭐 이런 사람들. 인삼. 이거 이제 전문 그거라 그래요. 그 나머지는 뭐 사업이 좀 실패했거나 뭐 생계가 마땅치가 않거나 이래서 오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지. 그런데
농업정책부에서 이거를 채워놓고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을 인구 늘리기 정책에 가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그 많은 인구 늘리기 항목 중에 귀농인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좀 협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야지 8억 정도 되는 예산을 그래 이게 마치 이거 보면 귀농인들 좀 매섭매섭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농업기술센터 업무도 많은데 이런 지역 주민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앉혀놓고서 어디 몇 마지기 샀어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얼마를 드릴까요? 이게 참, 나 이게 행정하는 것도 딱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도 이제 지원이 지금 이제 신청을 받는 중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귀농귀촌의 업무가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업무로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구 정책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긴 갑니다. 가긴 가고 저희도 지원을 해주면 사실 뭐 신청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확인은 나름 이제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 예산을 갖고 하면 자 올해부터는 8억을 예산을 들여서 귀농인을 받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퇴거를 한 자. 그 전에 5년 전에 온 사람도 뭐 귀농이라고 주고,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들이 없단 말이죠. 자, 이 돈 갖고 올해 이 예산을 정책해서 귀농인들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몇 명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부터 양구에 퇴거한 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2021년 1월 달부터 이렇게 무슨 뭐, 이게 엄청 막역한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저 본연이 한 거를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뭐, 크게 뭐 틀린 말도 아닐 거니까 아마 과장님도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마치 이거 뭐 농업인들 인구 늘리기 돈 주고 인구 늘리는 거 사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인구 늘리기 정책 부서가 주가 돼야 되고 센터나 이런 인허가 부서는 서포트 부서가 돼서 협조를 해서 뭐 이건 이렇게 됩니다. 인허가 가능합니다. 집 짓고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늘려야 되는 건데 이걸 여기서 다 앉아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인 교육관 신축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 장소가 24억짜리 사업인데 장소가 이제 센터 뒤쪽에다 한다 그랬는데 센터 뒤에다 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희 그 센터 뒤편에 그 농업인 가공 연구 그 농산물 가공 연구 센터 지으시고 나무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계획했던 지금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취소가 되어서 저희 청사구도 가까이 있고 또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뒤편에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별로 중요한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종합 분석실이나 소규모 교육장, 대규모 교육장 이건데 본연 생각에는 그 센터 뒤에다 줘서 공무원 업무의 편의적인 어떤 그 편의성에 맞추는 것보다 지금 뭐 사단이 나가고 용화리 같은데 황폐한데 그런데 특정 지역에 용화리 같은 그런 마을에다 줘놓고 센터 직원이 글로 가서 업무를 보게 하고 차후에 그 동네 주민들이나 마을 사람들 뭐 특정인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좀 쓸 수 있고 그럼 좀 그 이용이나 사용 가치를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회의를 대규모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또 소규모 교육도 1년에 몇 번 하겠냐고. 이거를 센터에다 줘놓고서 그냥 뭐 행사했을 때 글로 모이세요. 그리고 직원 계단 몇 개 밟고 올라가서 교육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거를 황폐해져가는 지역 어떤 그런 그 용화리 상거리 그쪽에 그 도시가 형성이 깨지고 그러는 판인데 적정 지역에다 좀 토지 매입을 해서 그런 데를 줘놓고 농업센터에서 메인으로 쓸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회의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장목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낫지. 센터에다 갖다 만들어 놓고 센터에서 행사하는 어떤 그런 대규모 교육이나 교육 이런 거를 맞춰서 놓으면 이게 24억짜리가 1년 동안 제가 보기엔 그 기능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탈피하자. 이거 건물을 좀 용화리 상거리는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또 농업인이니까 용화리 사람들이 거의 농업인이니까 그런 데다 놓고
관리는 센터에서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거는 면사무소에서 관리돼서 지역 주민들이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줘놓고 지금 그 용도가 꼭 맞춰서 사용하는 용도가 많아요. 이 건축물들은 또 시가지 미관에도 또 이익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모여서 할 수 있는데 센터 뒤에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관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의회를 통해서 땅을 많이 사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실패해갖고 빈 땅이 생겼는데 거기다 이거 질라 그래. 근데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 그 땅은 좀 미래 가치로 놔두고 뭐 쓸 수도 있으니까 또 이것도 뭐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건물은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건물로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꼭 청사 뒤에 공터에다 줘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사용하는 것보다 마을이나 이런 면 단위에서도 뭐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남면 사무소 체육회 회의 이러면 좁아갖고 그 2층에 올라가서 타닥타닥 붙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용도를 다변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 과장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농업인 교육관이라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뭐 안에 세미나실도 있고 이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시설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이동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나는 그거를 저희가- 걸어서 몇까지 와서 한다는 것보다 회의가 끝나도 바로 옆에 식당에 가서 저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데서 놔두면 회의가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해산된다는 얘기지. 그걸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어떤 그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센터에다가 우리 회의하는데 센터에서 이제 오늘 몇 시까지 회의합니다. 뭐 몇 회의실로 모이세요가 아니고 수시로 지역 주민들이 방범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회의를 할 때 그런 회의의 장소를 좀 쓰게 만들어 주면 낫다 이거죠. 그거는 저희가 시설을 이제 개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2층에 이제 증축하게 되는 교육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토양 종합 검정이라든지 미생물 배양센터 또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그 축산 퇴획비라든지 그리고 지금 병해충 종합 진단실이 1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농업인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이용하면서 같이 뭐 분석 의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시설이 저희 청사에서 멀리 떨어지면 조금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네. 뭐 그렇게 하신다면 합조지만 제 본의원이 한 얘기는 저희가라는 관주도보다 주민을 위한 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뭐 요거 하는데 여기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저희가. 근데 이거를 주민에서 배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좀 가야 되지만 주민들 배려하고 여러 가지 사용해서 이 건축물의 이용이나 사용에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희생해서 글로 가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하는 것도 낫습니다. 라는 답을 받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관주도에서 한다는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네. 근데 자, 이게 사실은 농업인 이용 시설들이 이제 1층에 집중해서 들어가고 또 저희 미생물 배양센터가 저희 센터 청산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좀 거리가 있게 청사랑 떨어지면 좀 이용에 문제가 많으셔서요. 일단 저희는 그곳에 이제 건축을 계획을 했는데 뭐 농업인들의 의견도 제가 좀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축자는. 어쨌든 좀 뭐 그쪽 지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 의원들이 또 생각이 어떤지도 또 모르니까 하여간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달라. 라는 것도 좀 하시고 또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용화리 주변에 그 어떤 그 토지 매입의 그 관리 계획이 있으면 의회는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할 테니까 그런 쪽도 한번 집행부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유턴 축산과장님. 그 한우 지금 축산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신규로 다 허가 내주고 뭐 이러는 과정이 아무래도 그 지역의 뭐 냄새나 유생이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반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돈을 지원해줘서 많이 했는데 또 새롭게 만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외지에 많이 나가 있어요. 멀리. 이제 축사가 예전에 집 옆에 있어서 관리가 쉬웠는데 이제는 축사동하고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축사 뭐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도 좋지만 이제는 좀 그 축사 주변에 울타리나 이게 사람들이 안 가니까 먹이 줄 때 말고는 관리하러 옛날 집 옆에서 수시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필요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동식물들도 동물들 들락날락 데리거나 뭐 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들어가도 무슨 질병이 있고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소리도 못할 멀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좀 출입에 한계가 되는 그런 담장 또 사람들이 개인적 재산이라고 하는 구역된 구역에 침범을 심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 이런 거를 봐서라도 좀 멀리 있는 쪽에 지역 이 관리인이 좀 멀리 있는 그런 데를 좀 찾아보셔서 울타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축산인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지 좀. 축산단체로부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들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네, 한번 축산인들한테 우리 의회 유통과장님이 먼저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심히 걱정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면 좀 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관해서 한번 먼저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의견을 내주시고. 예,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요, 정책과장님.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금액이. 예, 작년에 이 사업이 20억이었었는데 10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개인 1,000만 원, 단체 5천만 원이 이게 보조율이에요, 아니면 지원 한도? 한도입니다. 5천만 원까지 단체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에서 50%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5천에서 2,500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자부담 5천, 우리 지원금 5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시면은 일회성 소모에 한해서 100만 원까지 신청 가능이 돼 있어요. 영양제라든가 방사 필름 이런 거. 네. 근데 단체가 만약에 한 120여 농가가 넘으면 이 한계가 붙이지 않을까요? 100만 원 한계. 그런 얘기가 이제 저희가 이게 공고를 하고 한계 장목반에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장목반원들이 지금 한 군데 장목반에만 이제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뭐 두세 개 장목반에 막 이렇게 속해 있다 보니까 나름 조율을 좀 이제 하는 쪽으로 좀 협의를 일단 했고요. 한 군데가 얘기 좀 있었는데 일단 조율을 좀 하는 쪽으로 일단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가 100만 원이면 수박, 메론, 가시오이 이런 거 심을 때 총괄적으로 100만 원에 하는 거죠. 개인당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장목반에 있어도 100만 원, 최대 10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예 한 개인이 수박을 6,000평을 심어요. 그리고 다음에 걷어내고 가시오이를 또 6,000평을 심어. 이럴 때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시오이는 전혀 못 받네요.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에 말씀하시는 그쵸,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지원이 됩니다. 100만 원 한도로. 근데 8,000평을 농가 짓는 사람이 있고 하우스를 1,000평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이제 뭐 면적에 따라서 다 지원해주면 뭐 좋은데 이게 예산에 좀 범위가 있는지라 일단은 좀 단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금 수렴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사업 부서에서도 일부 필요한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경쟁력 제고 사업은 저희가 그 세 개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그러니까 정해서 기준을 일단 1년에 이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면적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100만 원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농업을 면적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수박 장목반에 가입되면 수박에 신청을 하고요. 가시오이 장목반에 되면 가시오이 장목반에 신청을 하고 메론 장목반에 돼서 메론 장목반에 신청해서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이런 뭐 필름 이런 걸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제는 한도가 100만 원이 딱 정해지니까 어느 한쪽만 신청이 가능한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저희 이게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는 어쨌든 이제 단체로 신청해도 100만 원인데 각 사업 부서에서 또 필요한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모든 농가가 이 영양제나 이런 사업들을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만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 어쨌든 이 개별적으로 사업 업무 종류별로 업무 분야별로 일부 추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 제고 사업비에서는 100만 원으로 좀 제한을 뒀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영양제 같은 거는 신청받는 데가 없을 텐데요.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장복반하고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영양제 값이 상당히 비싸요. 비싸서 뭐 우리가 일반인이 가서 저희 춘천의 원주가 사오는 가격하고 이 양구 관내에서 파는 그 농협에서 파는 판매 금액하고 같은 업종에 같은 영양분을 가진 성분도 차이가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 좀 하셔가지고 지역 뭐 농협을 판매를 좀 좋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밖에서 가져오는 것도 대부분 지역 경제는 보탬이 안 되겠지만 농협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볼 때 요즘 요 지원을 받으랬더니 면사무소나 농협에 갔더니 농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뭐 거친 말까지 해가면서 니네 뭐 했냐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농업이 이렇게 많은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조 받아시냐 그런 게 많으니까요. 요즘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주민들 농업에 좀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제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수요를 한번 받아보고 지금 이제 수요가 어떤 저희가 책정한 예산보다 많게 될지 적게 될지 그건 이제 받아봐서 좀 한번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 부서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농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분명인데 농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이게 좀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역과장님 저기 이건 공익형 직불제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그 대처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이제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저희 각각 뭐 쌀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작물이나 농어 형태대로 지원되던 직불제가 이제 모두 통합돼서 공익형 직불제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쌀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뭐 이런 농업을 유지해서 받으시는 것들은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농법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은 선택형 공익 직불로 해서 이렇게 크게 대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FTA 피해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 FTA 폐업이나 뭐 폐업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방향이 전체적으로 지금 농지를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정액 지급으로 또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지급을 해서 그동안 소득이 조금 양성화되던 그런 거를 양극화를 좀 개선시키는 게 큰 방향이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세부 시행 방향이라든지 또 하위 법령은 지금 4월 말까지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익형 직불제 때문에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도 좀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수도작 위주에서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싹 풀어서 모든 작물에 다 해당되는 거죠? 네. 헥타당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직 세부 금액까지는 이제 규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지금 공익형 직불제 시행 전에 올해 한 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 농업 경영체 등록했던 거를 모두 변경을 하셔서 그건 이제 저희가 정액제로 가는 그거에 대한 대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뭐 1헥타르에 뭐 100만 원 준다랬다, 뭐 75만 원 준다랬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30 많으신데 아직 최종적으로 금액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자기네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헥타당 뭐 100을 초과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아마 그거는 이제 그냥 농업인들이 교육 가셔서
예, 그래서 지금 세부 그 뭐 면적별 기준 금액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도자금은 3헥타르까지예요? 5헥타르까지인가? 그 제한선이요. 그러고 아직 안 나왔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그 뭐 금액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면적이 정해지면 농업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유통축산과장님, 저기 40쪽이에요. 보고서.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미국 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가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요? 그 동묘원에 그 RPC 미국 종합 처리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거기에 그 설비 중에 그 집진 시설이 있습니다. 그 집진 시설에 그 먼지라든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갖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 RPC가 지금 97년도에 막 남면하고 한전리하고 동면하고 같이 생겼을 거예요. 국사업으로. 근데 20여 년이 지나서 좀 새로 개보수도 하게 됐지만 새로 신설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혹시 이런 RPC 같은 거 국비 사업 같은 거 응모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그 새로 싹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보수비가 농협을 통해서 나오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20년이 넘고 이게 가을에 한때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기 때문에 봄부터 뭐 겨울까지는 거의 가동이 안 하다 보니까 녹인하고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꽤 오래됐는데 RPC도 이제 새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 좀 국비 사업이 이런 거 있으면 좀 신청하셔가지고 좀 새로 개설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사업은 아직 확장 안 됐죠?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아직 품목은 선정 안 됐고요. 작년도에는 곰치로 해갖고 한 1,24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예. 예, 올해는 이제 1억 2천에 6천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품목이 선정이 좀 빨리 돼서 좀 뭐 시래기라든가 이런 거 좀 택배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보내는 분들 좀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밀원수 조성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50쪽에 그게 그 민북 지역 고기림 사업소 협력 추진했는데 이거 말고 그 생태산림과에서 조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병행하셔가지고 그 조림수를 좀 같이 한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헛개나무로 나와 있는데요. 조림수가 고기림거래 사무소 말고 생태산림과 조림 사업도 좀 까다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떤지. 예, 그 생태산림과하고 좀 협조해갖고 그 밀원수가 최대한 좀 확보가 돼서 양봉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원가인가? 그 조류 퇴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혹시 뭐 명품 사과 같은 거는 이게 퇴치가 되어 있는지요? 사과 쪽에 지원과장님. 네, 저희 지금 사과 가원 조성할 때도 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마을 한가운데 그 사과 농장은 그 이렇게 총술이 뭐 새 울음소리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꺼려 하더라고요. 아니면 저 홍천 가니까 이렇게 무에 네. 팔라깁처럼 쫙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망친 것도 있고 있는데 어떤 쪽이 더 나으신지. 이게 이제 그 조류 퇴치기 종류에 따라서 이게 설치한 지 조금 오래되면 그 새들도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서 조류 퇴치기 그 이제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소리 나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소음 일으키는 그거 많이 쓰고 계신데 그게 이제 조금 소란스럽기는 합니다. 네, 이게 마을에 인근에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수농가 교육 통해서 네. 조금 주변 민원인들한테 피해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저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그 보고서가 몇 페이지인지 몇 쪽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좀 이렇게 보고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현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본의원이 지난 행감에 행정감사 때 좀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이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 매출 실적이 7억 4,80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우리가 광고비로 쓰는 돈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우한폐렴 등으로 인해서 일단 축제가 지금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농산물들이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요때 요런 틈새 시장이 이런 전자상거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구 명품관을 더욱 활성화해서 작년도보다 매출액이 높을 수 있도록 더욱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국가 정책의 귀농 정책에 요즘에 사업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죠? 받고 있죠? 예, 저 융자 사업 있습니다. 예, 그건 전에 국비인가요? 국도비 같이 매칭돼 있습니다. 우리 군비도 들어가나요? 그거는 국도비로 돼 있고 저희가 지난 화요일인가 그 신청을 받아서 융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9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도청으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올리면 도에서 대상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융자 금액이랑 대상자랑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대상자 결정되신 분들이 융자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귀농 지원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파악이 전부 안 돼서 지금 어떻게 질의는 잘 안 하겠는데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시책이 귀농 정책이 예년보다 이 정책 사업비가 귀촌 활력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많이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돈도 안 쓰고 전에 국도비를 융자로 주는 그런 사업을 자꾸 그런 데서 파장이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하여간 하여간 잘 하셔서 한 분이라도 양구에 정착을 할 수 있고 귀농 정착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의회에서도 하여간 잘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어떤 일이 부각되고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된다면은 이거 행정감사 때 한번 다뤄볼 생각도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혜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 귀농 귀촌 홈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이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또는 뭐 새내기 귀농 귀촌인들이 이제 어떤 농촌에 대해서 전혀 거의 모르시는 분들 위주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농촌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좀 살아보면서 농업에 대한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나 또 공문시행 공고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신청자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런 사업 계획이나 어느 장소에 이제 어디서 어떤 이런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렇게 문의나 지원자는 아직 없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12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내에 와서 귀농 이미 과거에 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어떤 농업 시설물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홍보를 해서 어떤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양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이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그리고 또 뭐 종목을 선택한다든가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참 좋은 방법 같으니까 요거를 좀 지원을 조금 더 늘리면서라도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어떤 체험의 기회 또 나중에 양구에 와서 귀촌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장려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받아보고, 네. 받아보고 또 수요가 좀 많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하는 네.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홍보도 네. 그만큼 또 많이 하셔야 많이 알고 또 문의를 하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네, 홍보에도 알겠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11쪽입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4H 지원 장려가 있지 않습니까? 4H. 네. 예전에는 이 4H가 동네마다 정말 엄청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뭐 우리 새마을 운동 막 한창 하고 이럴 때. 그때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요즘은 4H가 있나 과연 이럴 정도로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묻혀졌어요. 그런데 이 우리 행사 때에도 나와서 보면은 부스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나와서 몇 명이 나와서 하는데 이 부스도 좀 눈에 띄게 좀 이렇게 좀 지원 좀 해주시고 또 활동 영역이 좀 되게 적극적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양구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 한 역할이 되게 좀 적극 지원이 돼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부스도 진짜 작은 거기에서 잘 눈에도 띄지 않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이제 부스나 이 축제 때도 예. 좀 적극 좀 부스도 좀 눈에 띄게 네. 이렇게 좀 크게 장려해 주시고 예. 거기에 뭐 이 농사 지은 거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냉장고도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뭐 물량도 좀 많이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네.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좀 사고 했는데 그런 그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그 축제 때는 그런 부스를 이제 우리 축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스도 얻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치 회원들이 이제 사회치 회원들한테 지금 이제 여기 공동사업 지원이 작년에 이제 1,000만 원에서 올해 이제 좀 한 2,000만 원으로 좀 늘렸습니다. 저희가 늘린 부분이 있고 이 사회치 회원이 꼭 이제 사회치 요 사업으로만 지원받는 건 아니고 지금 11쪽에 있는 청년 농업이나 창업 또는 승계농 여러 부분에 해당이 되면 또 별도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이제 사회치의 단체 활동 지원을 조금 올려본 게 그 사회치 회원들이 좀 이제 활동하는 부분이 좀 활발하게 좀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늘려봤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양구를 떠나고 싶지 않고 그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정착이 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여기 계획서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민원을 받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농약 보관함이 있었답니다. 농약을 쓰고 나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아무데나 막 이렇게 놔둬서 그 위험 요소가 되지 않고. 근데 지금은 그 보관함이 오래돼서 이제는 보관함 자체도 좀 이제 없어졌고 또 지금 생활하면서는 보관함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사업은 지금 이제 제가 알기 있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저희 부서도 해당이 되고 또 환경부서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환경부서 쪽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3기과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어떤 단체나 농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험물이니까
보관을 해서 이렇게 딱 놔뒀다 쓰는 그런 보관함이 농촌에서는 참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적극 뭐좀 네, 네. 예. 알아보고 알아보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지원하실 수 있으면 농가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철호 의원입니다. 그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하나 좀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은데, 그 지난해 이맘때 본 의원이 그 양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좀 해달라,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그 농업진흥구역 지정이 돼서 농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뭐 행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그 안전된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량 그 농지를 선정해가지고 물론 그 구역이 정리가 돼야죠. 그런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정리하고 관정 파서 농사 짓는데 농업진흥구역으로 제한이 된다 하는 것은 억울하죠. 그리고 엊그저께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양구는 개발을 위해서라도 투기를 뭐 장려한다라고 하기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저는 공감합니다. 양구의 현실이 그 강원도 내에서 4번째로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제한된 곳이 4번째로 많습니다. 프로스로요. 인근 화천, 인제, 화천보다는 3.5배고 인제보다는 8배가 높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현실을 좀 파악하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여기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종합민원소통실 그리고 지적건축과 평화지역발전과 뭐 이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농업 제한구역 해제에 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 문제 때문에 그 농민들이 좀 원성이 좀 크죠. 그 제초기가 없다, 예초기 지원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시행 단계에서. 그래서 읍면 통해서 이제 홍보를 조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예초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네. 필요하다면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힐링하우스 1층 이 명품관 네,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던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운영 계획이? 저희가 그 지금 양구 명품 사과 홍보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품 사과 홍보관이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유통과장님. 수정벌. 네, 수정벌 지원해주고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한봉이라든가 양봉 장목반을 통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을 그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실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박벌 지원도 있습니까? 호박벌은 지금 없습니다. 별도 지원은 없죠. 네네. 이 아주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 농민들께서는 과거에 이런 지원이 있었고 또 요번에 또 이런 지원이 있는데 왜 앞으로 이런 지원이 없냐, 또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원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요구사항도 많아지고요. 그거 맞추기가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의 수익 증대하고 또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그 경쟁력 있는 우리 시설농업 기반구축 사업비와 관련돼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기반구축 사업비만 30억이 좀 넘네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좀 하우스 비닐 교체 사업, 그다음에 저온 저장 시설 사업,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등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봄철이 되면은 이제 외지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양구에 몇 사람들 지인을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현수막을 붙이고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양구에 주소지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주소지가 안 돼 있는데 들어와서 이제 현수막 걸고 몇 사람들 지인들에서 거기서 이제 구전이라고 하겠지 얼마 이제 받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곤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 지금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난립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봄철에 비닐하우스나 뭐 저온저장 시설이나 이제 하우스 사업이 이제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아도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일부 그 업체들이 농가들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를 줄 테니까 저희한테 달라고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업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떠한 그 법적으로 한번 제재를 받았고 그다음에 벌금을 냈던 그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어떤 그 제한을 둘 필요가 첫 번째는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구에 주소지가 안 돼 있는 외지 업체들이 어떤 지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선 사업에 지원을 해준다. 그 자체는 지역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업체들도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뭔가 세금을 내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지 업체들이 현수막 걸고 일부 지인들을 데리고선 그냥 뭐 구전을 바꿔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 그 소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과장님 뭐 나름대로 잘 하시지만은 절대 그런 사업은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양구군만은 강력하게 그거는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농업인들이 힘이 생기고 돼야지 자꾸 뭐 이상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그 만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일부 그 아주 그 고질적으로 아주 그 좋지 않은 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흐트러 놓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 진짜 정말 그 이번에 올해에는 외지 업체들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지역 상인들 좀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뭐 마트 앞에 뭐 노점상들이 있는 거 다 지금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도 똑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에만큼은 정말 과장님 뭐 열심히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지만은 정말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은 강력하게 좀 배제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네, 저희 이제 그 18일까지 올해 관련 사업을 모두 신청받고요. 이제 대상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대상자 확정 단계에서 명단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최대한으로 잘 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 농가들로부터도 농가들에게도 그런 관련 교육을 해서 좀 대상 업체 선정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정책과장님한테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올해 몇 명이 들어오죠? 언론에 보니까 6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600명이 넘습니까? 저희가 배정을 604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는 그럼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를 매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122농가에 한 420명선 수요를 조사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배정이 이제 전년도도 그랬고 전전년도도 그랬고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법무부에 신청한 것보다 좀 많이 못 받아서 저희가 올해도 좀 맥시멈으로 좀 최대한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배정을 전체적으로 한 600명 정도를 전체 우리나라 전체 600명 정도를 더 늘리면서 이제 지자체에서 신청한 부분 2개 지자체는 아예 이제 배정을 안 해줬고요. 그 이후의 지자체는 이제 크게 이제 감소가 되지 않은 인원을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그 우리가 지금 신청받은 건 420명. 일단 수요 조사를 저희가 이제 한 부분은 한 420명 선 됩니다. 지금 이제 3개월을 2회하고 5개월 1회하고 예. 이제 구분이 되죠. 예. 그 부분도 이제 별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근로자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아닙니다. 어떤 농가에서 아, 농가 농- 위주로 가는 겁니다. 농가에서 5개월짜리 예, 3개월짜리 그렇게 별도로 신청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구분하는 겁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한 3주 전에 다녀왔는데 잠시 다른 데 갔다가 거기에 잠깐 가자고 해서 그 계절 근로자 그분들을 한 2회에 나눠서 한 300명이 와서 거기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근데 각 시마다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에서도 누가 나와가지고 자기네 그 인력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신체 검사를 하고 이제 면접을 보고 하는 거를 한 3시간 보고 왔는데 무척 치열하더라고요. 오고 싶어가지고 정말 줄을 서서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엄마들까지 같이 거기서 면접을 보고 이제 일부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실적으로 그 전국에서는 우리 계절 근로자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가장 지금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모델이 돼서 타 지역에도 양구 지역의 어떤 계절 근로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으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좀 물론 이제 저리가 자리가 잡혀서 이제 왔다가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그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뭐 좀 연륜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이제 그 무단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친구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페널티를 받게 되면 또 다시 또 우리 계절 근로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평화 지역 농어촌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과 이제 농어촌 시설 환경 사업과 이 같이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13쪽입니다.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13쪽인데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지금 9번하고 10번 예. 지금 9번의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은 농어촌 민박 양구 협의회 공통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홍보 비용으로 협의회에다가 공통으로 주는 사업이고요. 협의회다. 10번에 있는 농어촌 시설환경 개별 사업은 각 민박을 하고 민박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2월 된 것은 왜 2월이 됐습니까? 이게 2월? 작년에 이제 저희가 2월 시킨 게 그 수요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2번에 걸쳐서 이제 각 개별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개인이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작년까지는 좀 그 지원 내용이 좀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서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지원 대상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좀 수요가 좀 많을 걸로 보고 이제 2월을 네,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 국방 정책에 의해서 많이 지금 이 숙박업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그 민박 숙박업소나 민박업소 분들이 이제 와서 뭐 장사를 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일단 시설부터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시설이 좋으면 어떻든 간에 지금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오늘도 이제 야구 시합을 시작하지만 선수들이 왔을 때 시설이 좋으면 다 들어온다. 시설을 빈약하게 해놓고 선수들 자꾸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되니까 시설을 좀 바꿔서 좀 유치할 수 있는 선수들이나 뭐 군장병들, 연예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비의 어떤 그 타당성을 위해서는 좀 이월되지 않고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기준액을 딱 정해줬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지원 총 사업비가 1,000만 원까지 해줬습니다. 민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2천만 원까지 총 사업비가 2천만 원 중에 저희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고 또 전략산업과에서는 일반 우리 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별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유통 정책과의 우리 한우사 퇴비사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한우사를 지금 하는데 일전에도 지금 신포리 지역에 한우사 설치한 거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까지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마을 한가운데 들어오는 양구의 입새 앞에 한우사를 이렇게 이제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떻든 간에 마을 한가운데도 지금 어떻든 간에 한우사가 지금 허가를 내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허가를 내주셔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 한우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건축법상으로나 뭐 어떤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저 양구 관문이라든가 그쪽으로도 지금 작년도에 좀 설치를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게 규제가 안 돼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후에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7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역 선정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주요 도로변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축사 면적도 제한을 작년에 두지 않았는데 올해는 축사 면적을 한 120평 정도로 제한을 둬서 악취가 더 발생되지 않고 미관이 좀 덜 되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허가 문제 이상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인들이 봐서 이상이 없는데 왜 안 내주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국민들 대다수가 봤을 때 진짜 이것은 진짜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지금 나름대로 위원회가 많이 있고 한데 굳이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는 또 그리고 이제 한우사나 지금 퇴비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들이 공동화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우 지금 몇십도 안 되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런 축산 농가들은 이제 저희들이 공동단지를 해서 마을 중간에 있는 우사들은 이거 무허가 우사들 양성화 시켜준다는데 그거는 저희들 양구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동네 한가운데 있는 무허가 한우사를 양성화 시켜줘가지고 그걸 계속 존치시킵니까? 그거 이제 없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청정 양구하면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단지화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무허가 축사는 사실상 한우 축산 기반 조성 사업하고 연결을 해갖고 무허가 축사가 한우 기반 조성 사업과 같이 해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욕을 먹어도. 단지화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게끔 해야지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사를 관리해가지고서 그걸 양성화 시켜준다. 그러한 행정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가들, 축사들 가운데 있는 주민들은 그거 냄새나서 말도 못하고 지금 허가 내줘가지고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 들어온 입세에다 허가 내준 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고쳐나가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과감하게 위원회 많은데 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그런 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반영을 시킬 때는 좀 신중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선정하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